자, 삼각함수로 이제 내용이 바뀌었는데, 지수로그나 밀려있는 친구들은 삼각함수부터 밀리지 마, 얘들아. 내용이 전환되니까 앞에 거 몰라도 지장을 받지는 않거든. 어, 일단, 각이라는 것부터 새로 정의 내릴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고1까지는 각이 이렇게 정의돼 있어. 어떤 반직선 사이에 생기는 이 도형을 각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도형의, 여기 이것을 각의 크기라고도 부르고, 뭐, 그 크기를. 근데 이제 이렇게 각을 정의 내리면 한계가 존재해. 뭐냐면 일단 음수각을 표현할 수도 없고 360을 넘어가는 각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 각 자체를 새로 정의 내릴 거야. 근데 이제 당연히 새로 정의 내릴 때 기존의 것을 포함해서 초월해서 정의 내리는 거야. 기존의 것과 모순되게 정의를 새로 내리진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정의 내릴 거냐면 어떤 반직선이 하나 있어, 일단. 얘가 기준이 되는 선이라서 시초선이라고 부를게. 그리고 이제 시초선을 기준으로 어떤 다른 반직선이 이렇게 돌아갈 건데, 그때 이제 방향을 정하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때 이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정하자.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가 양의 방향이야.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음의 방향으로 생각하자. 약속. 그리고 시초선을 기준으로 어떤 반직선이 돌 거야. 그때 이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부를게. 움직이는 선이어서 동경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되면 양의 방향으로 도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음의 방향으로 도는 거지. 그래서 각을 동경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돌아간 양의 각이라고 정의 내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동경이 이렇게 움직였어. 이렇게 30도 움직였어. 그럼 동경이 이렇게 생기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30도인 거야. 그런데 자, 어떤 다른 동경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고 30도를 더 돌아갔어.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몇 도가 되는 거야? 390도가 되는 거지. 한 바퀴가 360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360을 넘어가는 각에 대해서도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경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30만큼 돌아가 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30만큼 돌았어. 이렇게.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몇이야? 330도인데 근데 그건 이제 동경의 위치랑 같은 각을 말한 거고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말하라고 하면 움직임을 추적해야 돼. 지금 이 동경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움직였잖아. 그 음의 방향으로 30만큼 간 거니까 마이너스 30도인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기서 너희가 좀 헷갈리는 지점을 한번 정리하고 갈게. 내가 이렇게 30도 돌아.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30도야. 여기서부터 동경이 한 바퀴 돌고 30도 더 돌아.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390도야. 그러니까 얘들아 30도의 동경과 390도의 동경은 서로 무슨 관계야? 서로 같아. 동경이 완전히 일치해. 근데 얘들아 30도랑 390도가 같은 거야? 그건 아니야. 30도는 30도고 390도는 390도야.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30도랑 390도랑 같은 건 아닌데 크기가 다르니까. 30도의 동경과 390도의 동경은 같은 거야. 동경이 이제 포개어지는 거지.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움직임을 추적하지 않고 그냥 이 부분이 이루는 각이 30도라는 것만 안다고 해보자. 여기 시초선 동경이 있을 때. 그럼 움직임을 추적하지 않고 이렇게만 써 있으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30도인지 390도인지 750도인지 이런 걸 모르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경이 몇 도를 나타내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그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라는 걸 하나 약속할게. 일반각이라는 건 이 동경이 360도씩 n은 정수 몇 바퀴 돈 거야 일단. 그 다음에 30도 더 갔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 동경의 일반각이에요. n은 정수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몇 바퀴야.
그래서 만약에 n이 1이야, 그럼 한 바퀴 그냥 돈 거야, 양의 방향으로. n이 2야? 그럼 양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돈 거야. n이 만약에 3,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돈 거거든. 근데 이제 일반각을 구해봐라고 할 땐 그냥 이렇게 딱 대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자, 보통 우리가 아무 말 없으면 암묵적으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놓고 사용한다, 우리가. 그러면 동경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동경의 일반각을 구해봐라고 하면 이 동경의 일반각은 360도씩 몇 바퀴 돈 다음에 90도 더 간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저 동경이 나타낸 동경의 일반각이 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좌표 평면에서 주로 이제 다루게 되는데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야, 암묵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봐봐. 움직임을 추적해야 돼. 동경이 이렇게 됐어.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낸 각은 몇 도? 90도. 이렇게 됐으면 180도. 이렇게 됐으면 270도고 한 바퀴 돌아버렸으면 360도야. 그래서 얘들아 너희 360의 배수를 조금 암기해 놓을 필요가 있어. 자연스럽게 암산이 되게. 그래서 한 바퀴는 몇 도? 두 바퀴는 몇 도? 세 바퀴는 몇 도? 네 바퀴는 몇 도? 이걸 좀 암기해 놓을 필요가 있고 여기까지는 얘들아 너희 유튜브 이제 화질로 외우는 시기에 외워져요. 유튜브 화질로 외우세요. 360 배수들이야. 그래서 이 네 개는 얘는 많이 안 쓰기는 하는데 얘까지는 깔끔하게 외워야 되거든. 지금 외워 얘들아. 360의 배수들. 자, 그러면 어떤 각이 주어졌을 때 그 각의 동경이 위치하는 사분면을 다루어 볼게. 예를 들어서 30도의 동경이 위치하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 되겠지. 130도의 동경이 위치하는 사분면 2사분면이지. 여기서부터 130도 돌아갔으니까 90도 돌고 40도 더 돌았으니까 이 정도 되겠다. 그래서 2사분면의 동경 위치에 180도의 동경은 몇 사분면 위치? 4분면에 위치하지 않아요. 알겠죠? 210도의 동경은 몇 사분면 위치? 3사분면. 290도는 4사분면. 330도는 4사분면. 마이너스 30도의 동경 어디 있어? 4사분면에 있어. 그래서 동경이 위치하는 사분면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너희한테 1000도의 동경은 몇 사분면 위치해라고 하면 몇 바퀴를 빼버려 얘들아. 왜냐면 360도 곱하기 정수는 동경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 몇 바퀴여서. 그래서 얘는 동경 위치에 영향을 안 준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 근처에 우리가 아까 외웠던 숫자들 중에 가까운 애를 일단 찾아봐. 1080이 가깝지. 그럼 얘는 1080도 빼기 80도인 거잖아, 얘들아. 근데 얘는 동경의 위치에 영향 안 주니까 결국 얘의 동경의 위치는 얘야만 영향을 받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80도의 동경을 그냥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럼 몇 사분면 위치? 4사분면. 이렇게 동경이 위치하는 사분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자, 이거였고, 이제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 건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호도법을 하고 이어서 할게요. 자, 호도법이라는 걸 할 건데, 그 전에 60분법을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 너희가 60분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할 텐데, 우리가 쓰고 있는 각의 체계가 60분법이야. 기본 단위를 뭘로 쓰고 있어? 각할 때. 몇 도 하잖아. 그래서 몇 도를 1도를 기본 단위로 사용하는 체계가 60분법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거다. 얘는 뭐냐면 원을 중심을 포함해서 360개로 등분을 해. 그때 이 한 조각의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1도로 사용하는 각의 체계가 60분법인 거다. 그래서 한 바퀴가 몇 도다? 360도가 되다. 이런 각의 체계였고,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하나 새로 약속할게. 시스템을 하나 약속하는 거거든. 단위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면 좋아. 우리 유럽이나 한국은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로 뭘 써?
킬로미터를 쓰지. 미터도 쓰고.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해볼게. 근데 미국은 뭘 써, 보통? 야드랑 마일을 많이 쓰지. 근데 이게 얘들아 그냥 체계가 다른 두 체계가 공존하는 거잖아. 그러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간판에는 이제 이렇게 써 있겠지. 100마일이라고. 그래서 부산 어디까지 뭐 100마일 남았어요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변환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랑 얘의 관계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km가 몇 마일인지와 1마일이 몇 킬로미터인지 이런 관계식이 필요해. 근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마일이 1.6km였던 것 같은데 라고 해보자.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미국 간판에 100마일이라고 남았다고 써 있어. 그럼 몇 킬로 남은 거야 우리한테? 100마일이니까 160km 남은 거죠. 괜찮아? 그러니까 거꾸로 얘들아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어. 그럼 우리는 우리 간판에는 100km 남았어요. 부산까지 100km 남았어요.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면 미국 사람은 그걸 이제 마일로 바꿔서 자기 언어로 바꾸겠지. 그럼 얘들아 마일에서 킬로미터로 바꿀 때는 1.6을 곱하면 되지. 그러면 킬로미터에서 마일로 바꿀 때는 1.6을 뭐 하면 돼? 나누면 되지. 마일 이거 맞나 스펠링? 자신 없으니까 한글로 쓸게. 그러니까 이렇게 단위가 두 개 있으면, 즉 체계가 두 개 있으면 둘 간의 변환을 잘해야 된단 말이야. 두 개를 다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호도법과 육식분법 간의 관계성을 만들어야 돼. 일단 호도법이 뭔지부터 정의할게.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야. 앞으로 이따가 할 거야. 호도법이라는 건 어떤 부채꼴을 그려. 부채꼴을 그리는데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자. 이때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똑같아지는 부채꼴이 존재하겠지 얘들아. 이때 이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는 일정하거든. 그 일정한 얘를 기본 단위로 쓰는 가계 체계가 호도법이야. 얘를 1 라디안이라고 부르도록 할게. 근데 라디안은 보통 생략한다. 그래서 1 라디안인데 라디안은 읽지도 쓰지도 않아. 근데 각인데 1이야? 그러면은 도가 없잖아 얘들아. 그럼 당연히 호도법으로 돼 있는 1 라디안을 표현하는 거야. 가계 체계가 두 개밖에 없어요. 더 이상 늘리질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5야. 근데 여기 분명히 각이 와야 되는 자리인데 도가 없지. 그럼 이건 5 뭐다 정확하게? 5 라디안을 표현하는 거다. 자, 그래서 호도법의 정의는 이래. 외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1 라디안이다. 정의는 당연히 엄청 중요한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다른 부채꼴이 있어. 여기가 R이야. 호의 길이가 2R이래. 이건 뭐야? 2 라디안인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얘랑 얘와의 변환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럼 핵심 관계식을 하나 찾으면 되거든. 그 핵심 관계식이 파이 라디안은 몇 도? 180도이다 라는 핵심 관계식이 있으면 서로 변환이 쉬워. 이거 오늘은 간단하게 증명할게요 얘들아. 나중에는 증명 없이 그냥 바로 가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과 크기의 정비례한다는 걸 이용해서 증명하자. 반원으로 할게요 선생님. 자 이렇게 반원이 있어. 그리고 1 라디안이 있어. 그럼 얘들아 반지름이 R이면 호의 길이 뭐야? R이지. 라디안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부채꼴 조그만 건데 반원의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의 비를 할게. 중심각의 비랑 호의 길이의 비. 이거 부채꼴 중심각 뭐야? 1 라디안이지. 반원의 중심각 크기는 몇 도야? 180도지. 호의 길이 뭐야 여기? R이지. 반원의 호의 길이 뭐야? R로 표현되겠지. 원주가 2파이 R이잖아. 반원의 호의 길이는 뭐야? 파이 R? 원주가 2파이 R이니까 반띠 가면 여기는 파이 R이잖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비례식을 사용해보자. 그러면 파이 r 라디안은 r 곱하기 180도야. 그럼 r 약분해서 파이 라디안은 180도라고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1도는 해보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다. 그래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이거가 편하고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이 식이 편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17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야? 라고 물어봐. 근데 이제 라디안은 안 부를 때도 많아. 자, 이거는 몇 도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라디안 쓸게 지금은. 이 파이 라디안에다가 180도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되더라. 괜찮아? 그래서 뭐 17분의 180도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다 똑같지 뭐. 자, 그래서 파이 라디안에 180도 대입하면 되고 거꾸로 57도가 몇 라디안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더러운 수로 물어보면 57도는 얘들아 1도가 57개 있는 거거든. 그게 정이라서 1도는 몇 라디안이야?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지. 그래서 180분의 57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도법에서 60법 할 때는 파이에 180도 대입하면 되고 거꾸로 할 때는 1도에다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더러운 애를 다룰 일은 많지는 않고 우리는 특수각 위주로 다뤄. 라디안 안 쓸게. 읽기는 할게. 파이 라디안은 몇 도? 180도. 2파이 라디안은? 한 바퀴는 이제 2파이 라디안인 거다. 2분의 파이는? 90도. 3분의 파이는? 3 나눈 거니까 60도. 4분의 파이는? 45도. 6분의 파이는? 30도야. 이게 깔끔하게 암기가 돼 있어야지 각들을 쉽게 다룬다. 지금 외워. 얘들아, 거꾸로 해볼게. 나 봐봐. 30도는 몇 라디안? 6분의 8. 45도? 60도? 90도? 180도? 360도? 150도? 6분의 58. 얘가 5개 따로 가셔야 돼요. 240도? 얘가 4개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수각과 관련돼 있는 각들도 얘네들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거든. 210도는 6분의 18, 330도는 300도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생각을. 한 번 더 봐. 이런 용도로 쓸 예예요. 보통 특수각이라 하면 이 세 개를 일컫는 건데 우리가 보통 특수각을 다룰 때는 0도랑 90도를 같이 다루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세 개가 특수각이에요. 중요한 각이죠. 근데 너희가 이제 무슨 감각이 있어야 되냐면 이거 30도랑 관련돼 있다. 이 정도의 감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특수각과 관련돼 있다. 게다가 30도랑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면 좋거든. 나중에 각 변환할 때도 이런 게 좀 중요하고. 그래서 호도법을 다루어 봤어요. 그러면 호도법을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은 우리가 한 바퀴가 몇 도야? 도로 따지면 360도야. 근데 숫자가 커서 두 바퀴만 돼도 좀 계산할 때 불편해지거든. 근데 호도법을 하면 360도는 몇 파이? 2파이. 그럼 720도는 4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좀 다룰 때 숫자가 작아져서 편한 면도 있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둘레를 좀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호의 길이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너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은 무조건 파이가 붙어 있어야 돼? 아니야, 얘들아. 정의 자체가 파이가 안 붙어 있어, 얘들아. 여기서 이 파이라는 것은 뭐야? 3.14야, 얘들아. 그냥 무리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3.14 땡땡땡 라디안이 180도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1라디안이 대략 몇 도 되는 정도 되는지를 따져봐야 돼, 얘들아. 얘들아, 파이 라디안 이거지. 그럼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잖아. 파이가 어림하면 얼마야? 3.14지. 이거 대략 몇 도야, 얘들아? 몇십 도, 몇십 몇 도야? 60보다보다 커, 작아? 작아야 돼. 50 몇 도 정도 돼. 57점 몇 도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50 몇 도 정도 되는 거야, 1라디안은. 그래서, 아, 여기 50 몇 도 정도, 60보다 조금 작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호도법으로 다뤄볼게. 부채꼴이 있어. 여기가 세타 라디안이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채꼴이야, 중심각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 호의 길이를 length L이라고 할게. 넓이를 S라고 해볼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가 된다? R 세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있네요. 괜찮아. 그냥 기억력을 물어본 거였어. 나랑 같이 하자. R 세타야. 이따 증명할게. 지금 받아들여. 넓이는 2분의 1 R, L이기도 하고 동시에 2분의 1 L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뭐가 돼? R제곱 세타가 된다는 거야. 적용하고 증명할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60도야. 여기가 16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뭐야? 2파이 좋잖아. 넓이는 얘들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둘 다 해볼게. 2분의 1 R, L 하면 6파이 혹은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해서 역시 6파이.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일단 한번 외워 얘들아. 외우긴 해야 돼. 자, 증명해 볼게. 역시 이걸 증명할 건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크게 정비례한다는 걸 이용해서 증명해 볼게요. 자, 어떤 부채꼴이 있어요. 여기가 세타 라디안이야. R이라고 해볼게. L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부채꼴 대 반원의 중심각의 비를 말해봐. 세타 대 180도인데 호도법을 하자. 반원의 중심각 파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뭐다 지금? L 대 반원의 호의 길이 파이 R, 2파이 R 반띵하면 되니까. 여서 계산해보면 파이 L은 파이 R 세타야. 그래서 L은 R 세타가 되는 거예요. 넓이도 동일하게 증명하면 되니까 넘어갈게. 이거 아니면 이거 자체 증명은 중학교 때 했으니까 이거 여기다 대입한다 생각해도 좋고. 다시 한번 외우세요. 봐봐. 나 틀릴 거니까 틀린데 짚어내. 자, 부채꼴이 있어. 여기가 60도야. 중심각이 60도야. 여기가 6이야. 호의 길이 구해봐. 하면 R 세타 360. 맞아 틀려? 택도 없지. 왜 틀렸어 이게? 이것은 얘들아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성립하는 거야. 얘도.
지금 호도법으로 표현이 돼 있지 않으니까 호도법으로 바꿔놔야 돼. 얘를 뭘로? 3분의 파이로. 그래서 그 후에 이제 L은 R 세타니까 2파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일단 너희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원의 둘레는 무조건 파이가 붙어 있어야 돼. 원의 둘레나 부채꼴의 호익이는 무조건 파이가 붙어 있어야 돼. 어쩔 때 아닌데. 아니 원의 둘레는 무조건 몇 파이 어쩌고 파이 이렇게 돼야 돼. 그게 일반적인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어떨 때 아니냐면 여기가 파이분의 1이 이렇게 해볼게 얘들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원의 둘레 원주는 2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지. 그러니까 원의 둘레가 뭔 거야 얘들아. 그냥 실수 2인 거야. 그러니까 유리수 2인 거야 얘들아 지금. 그래서 무조건 파이가 붙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붙어 있으면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일반적으로는 원의 둘레나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파이가 붙어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자, 이렇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까지 했어. 그래서 호도법까지 약속했고. 오늘 너희 배울 것 중에 어려운 게 거의 없거든. 근데 딱 하나가 어려워. 그게 뭐냐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그래서 지금 그거를 엄청 자세히 해볼게. 불 좀 켜줄래 아래 거.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해볼게요. 일단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게 뭐냐면 두 동경이 일치한다.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Y는 마X 대칭이다. 이런 게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너희 문제 읽으면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나온던가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라고 나온다던가 하면 이제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때 이 개념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스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샘플링을 통해서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관계식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각의 관계식을 유도해줘야 돼. 그 다음에 그 관계식을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부터 관계식 유도하는 걸 한참 할 거예요. 자, 두 동경 위치 관계 첫 번째 일치. 일치가 뭐냐면 얘들아 말 그대로 일치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관계를 유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각이 동경이 몇 사분면 있던 간에 무조건 되거든. 이 관계식 일정하게. 그래서 그냥 내가 편하게 두고 나서 관계를 찾는 거지. 이런 걸 선생님 샘플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두 동경이 일치하니까 얘들아 한 동경이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고 일로 왔다고 쳐. 이걸 얘들아 어중간하게 하면 너희가 겁나 헷갈려. 그러니까 이렇게 치우치게 해. 막 20도, 10도 이렇게 그려 얘들아. 자, 한 동경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자. 알파라고 해볼게. 그럼 다른 동경이 일치하는 거니까 이런 거잖아. 괜찮아? 그냥 이렇게 가서 얘를 베타라고 해볼게. 그냥 샘플링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알파랑 베타의 관계를 구하래. 여기서 이제 말하는 관계는 더하면 깔끔할지 빼면 깔끔할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각의 동경이 깔끔할지 이쁠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각의 동경이 이쁠지를 판단해 봐야 돼. 봐봐. 이 상황에서 알파만큼 간 다음에 베타만큼 더 가면 깔끔하니 돌아와야지 위치가 깔끔하니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더해 빼줘야 돼.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동경이 여기 위치하게 되는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라는 각이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면 알파 빼기 베타라는 것의 동경이 여기에 위치하게 돼 있어. 이것을 호도법으로 표현해보면 2파이 n이야. 이 위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몇 바퀴 돌고만 가만히 있는 거지. 단 여기서 n은 무슨 수다? 정수다. 이거 꽤 중요하다. n은 정수야.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파랑 베타 두 각의 관계식이야. 그러니까 관계식을 유도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제를 푸는 예를 들어볼게. 5세타랑 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대. 그럼 이 순간에 두 동경이 위치관계네 라 해야 돼. 근데 세타라는 애가 0도에서 파이 사이의 각이야 라고 세타의 범위를 제한을 걸어. 그때 가능한 세타를 다 찾아봐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두 동경의 위치관계네? 그럼 관계식부터 유도해야지 해서 이 그림을 그려서 이 관계식을 유도해.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파이 n이지. 그럼 얘들아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 5세타 세타 빼는 게 편해. 근데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는 없어 얘들아. 아무거나 아무거나 빼도 돼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서 해도 되고 여기서 이거 빼서 해도 결국은 다 보정이 돼가지고 올바르게 답이 나와. 근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여기서 이거 빼겠지 우리는. 그래서 4세타가 2파이 n이다. 단 n은 무슨 수다? 정수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타는 해볼게. 세타는 4분의 파이 4분의 n 파이가 되겠지 얘들아. 좋은 지적이었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들아 n이 정수잖아. n에다 0 넣으면 성립하니? n에다가 1 넣으면 성립하니? 1 넣으면 성립하지. 하나 찾은 거야 지금. 2 넣으면 성립하니? 안 되지. 음수 넣으면 성립하니? 안 되지. 지금 되는 거 이거 말고 또 있어? 없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딱 세타를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세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얘들아. 다시 해볼게요. 이걸 7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6으로 바뀔 테고 여기가 3으로 바뀌겠죠? 그럼 가능한 세타 다 말해봐. 3분의 파이 가능하고 3분의 2파이, 그러니까 두 개 가능한 거 있대.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다. 두동경 위치관계 문제라는 건.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 두동경의 위치관계야? 샘플링해서 알파마 베타가 2파이엔 얻어내. 그 다음 적용해. 그래서 세타는 해서 이 조건을 부합하는 세타들을 특정한다. 이때 중요한 건 역시 n이 뭐다? 정수. n이 정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특정이 가능해지는 거야. 이런 게 두동경의 위치관계고, 이러한 관계식이 6개가 생겨. x축 다시 일치,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x.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 얘들아. 겁나 헷갈려 외우려면. 내신 대비할 때 잠깐 며칠 정도는 외워둬도 괜찮은데 너희가 전반적으로 외워야 될 만큼 가치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유도할 줄 알면 돼 그냥. 유도해 볼게요. 이게 원래 되게 중요한 거기는 한데 우리 교과가 이거를 막 심각하게 다루질 않거든. 너희가 각변환 할 때든 뭐든 다 이게 근거긴 한데. 자, 근데 이거가 지금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60분법으로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볼게. 이렇게 n은 무슨 수? 정수. 내가 정해줄게. 문제에서 60분법으로 돼 있으면 60분법으로 풀고 문제에서 호도법으로 돼 있으면 호도법으로 풀어야 되더라. 그게 깔끔해. 괜히 바꾸다가 틀리니까.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위치관계 x축 대칭. 일단 위치관계부터 쭉 쓸게요. 대칭은 안 쓸게 얘들아. 라고 하면 너희 잘 모를 것 같아서 쓸게. 그래서 암기하지 마세요. 샘플링을 유도하는 그 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해 얘들아. 이거 정도는 외우면 돼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도만. 해볼게. x축 대칭이래.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서 한각이 30도라고 해봐. 얘랑 x축 대칭인 거 말해봐. 330도 좋아. 또 얘랑 x축 대칭인 거. 30도도 되지. 또 여기서 360 한 바퀴 더 돌아가도 되지. 그러니까 360도 더하기 330도 되겠지. 이런 애들이 다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 간의 일관된 관계를 찾고 싶은 거거든 지금. 얘들아 얘랑 얘랑 더하면 깔끔하니 빼면 깔끔하니?
빼면 더하면 더하면 깔끔해. 더하면 360의 배수지. 더하면 360의 정수배지. 더하면 360의 두 배니까 360의 정수배지. 그러니까 더하면 360의 정수배야. 그래서 이렇게 유도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제 동경으로서 예를 들을게. 한 동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돌아가서 알파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다른 동경이 이렇게 생긴 거지.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벌어진 정도가 똑같은 거지. 살짝 못 그렸는데 베타. 그럼 얘들아 여기서 알파만큼 간 다음 알파만큼 간 다음에 베타를 더 가야 깔끔해, 빼야 깔끔해. 더해야 깔끔해. 지금 더하면 동경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동경이 여기 있게 돼. 2파이 n. n은 무슨 수? 정수 이제 안 쓸게. 얘들아 중요해. 육신법으로 바꿔서 한번 다시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왜 외우면 안 된다고 하냐면 헷갈려. 그냥 외우면 헷갈리고 틀려도 확인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유도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유도해. 자, 이렇게 4번 더 할 거예요. 그 적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으니까 관계식만 잘 유도하시면 되겠죠. 자, y축 대칭 해볼게요. 한 동경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이렇게가 알파라고 하자. 그러면 베타는 이렇게 생겨야지 서로 y축 대칭이지 얘들아. 그럼 알파에서 간 다음 베타를 더해야 깔끔하니 빼야 깔끔하니? 더해야 깔끔해. 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동경이 여기 위치하게 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동경이 여기 위치한다는 소리는 일단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2파이 n을 한번 해주고 깔아주고, 이게 얘들아 당연히 책에는 2n파이라고 돼 있을 거야. 근데 선생님은 2파이 n이라고 쓰는 게 몇 바퀴 의미를 잘 살려주고 있는 거야 얘들아. 2파이 n이든 2n파이든 다 똑같아요. 플러스 얼마만큼 더 가야 돼? 파이만큼 더 가야 돼. 괜찮아? 근데 적용할 때는 얘들아 보통은 이게 유도할 때는 이 모양이 이쁘고 사용할 때는 2n 플러스 1파이가 조금 더 이뻐. 사용할 때. 그래서 사용은 이렇게. 그러니까 유도한 다음에 이렇게 바꿔놓고 적용하세요. 그게 편해요. 육신법으로 바로 표현해 볼게요. 이건데 얘 모양으로 하자. 360도 n 몇 바퀴 돌고 180도 더 돌아간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복이야 얘들아. 이거 복습하는 겸 끝까지 하자. 자, 원점 대칭. 한 동경이 이렇게 생겼어. 얘를 알파라고 해볼게. 그럼 다른 동경이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겨서 얘를 베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막국지각 돼버리겠지. 원점 대칭이니까.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깔끔해? 알파 빼기 베타가 깔끔해? 알파 빼기 베타가 여기 있지 지금 얘들아.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몇 바퀴 돌고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우리가 적용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적용한다. 육신법으로 바꿔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된다. 두 번 더.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그래서 특히 이거를 얘들아 어중뛰게 그리면 헷갈려져. 그러니까 좀 치우치게 그려. 예를 들어서 한 동경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볼게. 그럼 다른 동경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랑 벌어진 정도가 똑같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얘를 알파라고 한다면 얘가 베타가 되고, 더해야 깔끔, 빼야 깔끔. 더하면 동경이 여기 위치하게 되겠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동경이 몇 바퀴 돌고 몇 분의 몇 파이? 2분의 파이 90도 더 돌아간 거고, 우리가 사용할 때는 보통 2분의 4n 플러스 1
파이 이렇게 사용하는 게 사용이 이쁘. 이렇게 60분법을 보통 호도법으로 나와. 다 마무리하자. 얘들아 다 했어. 자, y는 마엑셀 가이드라인으로 그려놔야 되겠지. 잘 그려버릇하는 게 좋아 얘들아. 가급적이면 어렵지 않잖아 잘 그리는 게. 자 그러면 한 동경이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헷갈리거든. 한 동경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볼게. 그럼 다른 동경 몇 삼면 위치할까? 3, 3면에 이렇게 위치하겠지 얘들아. 얘로 접으면 완전히 포개어지게. 그래서 여기랑 벌어진 점도 똑같이 되게.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얘를 베타라고 생각하면 더할래 뺄래? 더하면 여기 있겠지 얘들아. 여기랑 똑같으니까 더가 버리면 되잖아 얘들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동경이 몇 바퀴 돌고 2분의 3파이 더 간 거. 통분하면 2분의 4n 플러스 3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역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일단 외우라고 한 게 아니야 얘들아. 외우지 마. 이거 외우면 헷갈려. 그러니까 더하거나 뺀다라는 것만 외우고 논리를 기억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지금 너희 제니트의 개념 부분에다 이거 한번 해놔. 이게 중요한데 시험에도 많이 나오거든. 제니트에 없어가지고 문제로는 좀 많이 나와 얘들아 이게. 이거 지금 64, 64나 64에 하는 게 좋겠다. 64에 그려놓고 지금 177부터 180까지 풀어 얘들아. 손으로 한번 해놓고 필기의 의미도 있고 손으로 스스로 하면서 잘 몰랐던 부분을 점검하라는 의미도 있어 얘들아. 그래서 그거 한 다음에 푸세요. 자 이제 삼각 함수를 정의 내려 볼게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코사인 210도를 못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학생 정도의 지식만 갖고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180을 넘어가는 각이 나오지 않거든. 삼각 B에 대해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 삼각 함수로 넘어가면은 얘들아 각을 확장하기 때문에 코사인 210도 이런 것도 정의가 되겠지. 삼각 함수도 정의 내리고 하면. 일단 삼각 함수를 하기 전에 너희가 삼각 B는 배경 지식으로 있어야 돼서 삼각 B를 좀 먼저 할게요. 삼각 B라는 게 뭐야? 삼각형에서의 B야.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B를 삼각 B라고 표현하는 거야. 다시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B야.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되겠지? 그때 얘가 B변이라고 부르잖아. 얘들아 높이는 얘가 높이가 아니야. 높이는 각에 따라 다른 거야. 그래서 기준각의 대변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야. 기준각과 마주보는 변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밑변이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얘를 기준각으로 사용한다면 얘가 뭐가 되겠어? 그땐 얘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사인의 정의는 사인 각은 보통 세타라니까 세타로 할게. 빗변분의 뭐다? 사인 높이야. 정의니까 외워 얘들아. 코사인 세타 중3과 하고 있어요. 밑변분의 밑변이고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 밑변분의 높이에요. 일단 외워.
자, 얘를 들어볼게. A, B, C야, 길이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사인 알파가 뭐야? 라고 물으면 알파를 기준각으로 쓰라는 소리지. 그러면 그때 얘는 뭐가 돼? 높이가 되는 거지. 자, 비평면의 높이 해보세요.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다 하자. 불러보세요. C분의 A. 그래서 보통 이제 초반에 코사인 이렇게 가르치지. 사인 이렇게 가르치지, 보통. 탄젠트 보통 이렇게 가르치지. 뭐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너희 오히려 좀 뒤집어져 있거나 하면 헷갈릴 수 있어서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야. 그러니까 초반에 감 잡는 용도고, 궁극적으로는 그냥 기준각의 대변이 높이다를 해야 되더라.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탄젠트 베타를 해볼게. 그럼 베타를 기준각으로는 높이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는 A가 돼요. C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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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얘들아, 지금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얘랑 서로 역수관계인 거 보여? 나중에 각변화할 때 이거 생각하면 좀 좋을 때가 있어. 지금은 이제 그거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정의만 하고 넘어갈게. 삼각 B의 정의였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좀 필요한 게 뭐냐면 특수각에 대한 삼각 B의 값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 특수각이라고 하는 건 세 개를 일컫는 거예요. 세 개가 뭐야? 30, 45, 60이야. 근데 할 때 0도랑 90도를 같이 외우는 게 좋거든. 그래서 같이 외우자. 이거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인데 이제 호도법을 같이 다루자. 0도 몇 라디안? 0 라디안. 6분의 파이 라디안. 이게 만약에 코사인 6분의 파이를 구해봐 했으면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좋거든. 근데 코사인 30도로 바꿔도 돼. 자꾸 쓸 필요는 없어, 굳이. 사인은 커지고 코사인은 작아지고 탄젠트는 빨리 커져. 이게 뭔 말이냐면 너희 다음 시간에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90도까지 사인은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프가 코사인은 이렇게 그려지고 탄젠트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그러니까 사인은 커지고 코사인은 작아지고 탄젠트는 빨리 커져야 돼.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어떤 묘사를 선생님이 한 거예요. 특수각 구할 때 좀 편하거든.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1까지 커지는 거예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야. 헷갈리면 그렇게 외우는데 헷갈리지 않게 그냥 계속 연습해. 1부터 출발해서 0까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루트 2, 2분의 해서 하면 되고 탄젠트는 루트 3이랑 이제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3분의 1은 3분의 루트 3이야. 이거 굳이 왜 썼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할 때가 더 많아, 얘들아. 그러니까 상황별로 취사 선택하세요. 0도짜리였네요. 탄젠트 45도 얼마? 탄젠트 60도 얼마? 루트 3, 탄젠트 90도. 양해무한대로 발산 같은 개념인데 아직은 우리가 발산도 배우지도 않았고 그냥 정의되지 않는 데가 수학적으로 올바른 표현이에요. 정의되지 않아요. 모른다 하지 마. 없다 해. 없다. 정의되지 않는다죠. 이거 외워. 지금 10초 줄게. 이게 깔끔하게 나와야 돼. 헷갈리거나 버벅거리면 안 돼.
해볼게. 얘들아, 사인과 코사인이 1사분면서 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언제다? 45도다.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 B였고, 이제 이걸 확장해서 삼각 함수로 넘어갈게요. 근데 얘들아, 너희 내가 단연간 강의하면서 삼각 함수의 정의를 진짜 좋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보통은 삼각 함수 정의가 뭐야 물어보면 한참 고민하다가 대답을 못해. 그러다가 좀 괜찮은 애면 한참 고민하다가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 세타는 x분의 y. 이게 고작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 취약한 점이 생겨. 너무 암기식이잖아. 그러니까 정의는 암기식으로 하면 안 돼, 얘들아. 봐봐. 삼각함수 정의를 해볼게요. 삼각함수 정의는 반지름이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과 동경이 만나는 점을 p, x, y라고 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배경을 같이 심어놔야 돼, 얘들아. 그때 사인, 이게 지금 세타의 동경이야. 사인 세타는 뭐다? r분의 y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딸랑 외우면 안 되고 배경을 같이 외워야 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과 세타의 동경이 만나는 점을 x, y라고 했을 때 사인은 r분의 y, 탄젠트는 r분의 x,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야. 그럼 봐봐. 사인 얘들아, 너희 삼각함수는 삼각형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삼각함수는 삼각 B는 삼각형으로 하는 건데 삼각함수는 점으로 하는 거야. 정의가 그렇잖아, 얘들아. 이 점으로 하는 거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는 점으로 해야 된다, 얘들아. 삼각형을 보면 안 된다. 삼각형은 보조적인 거지. 저 점을 추적한다고 느낌으로 가야 돼. 그게 좋은 개념이야. 왜냐면 그래도 나중에 어려운 문제 같은 거 했을 때 얘들아, 사인 값은 이 점에 무슨 좌표랑 관련되어 있겠어? y좌표랑 관련되어 있겠지. y가 있는데. 코사인 값은 이 점이 무슨 좌표랑 관련되어 있겠어? x좌표. 탄젠트는 이 동경에 뭐랑 관련되어 있겠어? 기울기랑 관련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려면 삼각형으로 하면 안 되고 점을 자꾸 추적해야 된다. 자, 이게 정의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삼각함수를 이렇게 정의 내리는 순간 코사인 210도를 구할 수 있는 인간이 됐어. 해볼게. 코사인 210도 구해봐 하면 우리한테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정의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각변환으로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그냥 테크닉으로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정의밖에 모르는 거니까 정의로 해, 지금은. 다음 시간에 각변환 알려줄게. 자, 반지름이 r인 원과 210도 얘들아. 그럼 210도 동경 그리면 180 가고 얼마나 더 가? 30도 더 가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일단 삼각형을 통해 가지고 하긴 하거든. 근데 이 점이 중요한 건데 이 삼각형을 내가 주목해 보면 여기가 r이면 여기가 뭐야? 이 길이가 30도 이용해서 풀자. 여기 1대2 루트 3 써서 풀자. 2분의 r이죠. 1대2 루트 3. 여기 길이는 2분의 루트 3 r이야. 여기 2분의 1r로 하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야? 괜찮아? 그러면 사인부터 다 하자. 그러면 반지름분의 무슨 좌표 저 점이? y좌표. 그러니까 적당히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반지름분의 무슨 좌표? x좌표. 그러면 적당히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거지. 탄젠트는 길게 말해도 되는데 x좌표분의 y좌표 정의로 하자 지금은. 정의로 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R 마이너스 2분의 1 R 약분 해서 루트 3분의 1 되는 거예요. 3분의 루트 3 되는 거지. 몇 도랑 관련돼 있니 다? 30도랑 관련돼 있어. 그래서 210도는 얘들아 30도랑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 기준이 뭐냐면 X축과 이루는 각이랑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편해요. 이거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엄청 불편해져 얘들아. X축이랑 이루는 각을 기준으로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자꾸 가져 얘들아. 그래서 여기가 30도니까 이것은 사인 30도랑 관련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부호만 다르겠지 뭐. 그런 건 나중에 할게. 오늘은 정의로 해. 그런데 얘들아 봐봐. 내가 여기서 반지름을 2배 해볼게. 그럼 내가 반지름을 2배 하면 이 점의 좌표는 다 2배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R, 마이너스 R이 될 거고 반지름은 2R이 됐지 얘들아. 그러면 이 점으로 내가 삼각함수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지 얘들아. 비율이 다 똑같으니까 이 점으로 해도 되고 이 점으로 해도 돼. 즉 반지름의 길이랑 상관이 없어요. 삼각함수의 값은 반지름의 길이랑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내가 편하게 디자인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방금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때 반지름의 길이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사인 210도를 구해봐라고 한다면 원을 일단 그리는데 내가 편한 원의 반지름을 설정하는 거야. 나는 2를 편해해. 210도 동경은 이렇게 돼. 나는 2로 할게. 그럼 얘들아 이 길이가 뭐야? 1이지. 이 길이 뭐야? 루트 3이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사인은 예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하면 좀 편하거든. 그래서 나는 2를 즐겨 하는데 사실 1도 꽤 좋아. 1도 꽤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1로 해볼게. 그럼 여기가 그냥 2분의 1이죠.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야? 그럼 얘들아 사인 구해봐 하면 예분의 1이지. 얘가 1이지. 얘가 바로 뭐야 그냥. 얘가 사인 값이야 그냥. 얘가 그냥 바로 뭐야? 코사인 값이야. 그래서 얘들아 내가 여기 반지름을 1로 설정하는 순간 이 점의 y좌표가 사인 값이 되고 x좌표가 코사인 값이 돼버려 얘들아. 그러면 너희 다음 시간에 이제 그래프 그릴 때도 내가 반지름을 이렇게 1로 그려놓고 동경이 이렇게 돌면 얘들아 점이 이렇게 돌겠지. 그럼 점이 이렇게 돌면서 y 값을 추적하면은 사인을 추적하는 거고 x 값을 추적하면 코사인 값을 추적하는 거고 기울기를 추적하면 탄젠트를 추적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봐봐. 동경이 이렇게 있어. 0도야. 그러면 여기 y 값 얼마야? 사인 0도는 0이겠지 그래서 얘들아. 그럼 사인 값 지금 어떻게 돼? 커지다가 이렇게 되면 사인 값 얼마야? 1이야. 그래서 90도가 되니까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점 찍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일 때는 y좌표가 사인값, 반지름이면 x좌표가 코사인값. 기울기, 동경의 기울기가 탄젠트 값이라고 생각을 나중에 확장을 해야 돼. 오늘 이제 정의는 이제 교과서 그대로 한번 하고. 그래서 오늘은 얘들아 저 점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저 점의 y좌표랑 누구랑 관련돼 있다? 사인값이랑 관련돼 있다. 사인값이랑 이 점의 y좌표, 코사인값은 이 점의 무슨 좌표랑 관련되어 있다? x좌표. 탄젠트는 저 동경의 기울기랑 관련돼 있다. 정도의 이제 지식은 있으면 되고, 다음 시간 그래프 그리면서 좀 자세히 볼 거고, 그리고 이제 4분면별로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해서 알아볼게. 제 1, 4분면. 그냥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쓸게요. 삼각함수는 세 가지가 있죠, 지금 우리한텐. 독립분수 x로 써도 되고 세타로 써도 돼. 크게 상관없으니까 오늘은 세타로 쓸게요. 그럼 봐봐. 얘들아 동경이 만약에 이렇게 일선면에 있어. 그럼 이 점의 x좌표의 부호는 뭐야? y좌표는? 반지름 무조건 양수 얘들아. 그럼 사인값은 부호가 뭐야? 코사인값은? 탄젠트값은? 그럼 삼각함수 중에 누가 양수야? 전부 다. 그걸 이제 이렇게 올이라고 쓸게. 1, 4분면에서는 삼각함수의 부호가 모두 다 양수야.
자, 2, 3면 가볼게. 동경이 이렇게 2, 3면 위치해. 그러면 점으로 하는 거야, 얘들아. 삼각형이 아니라. 그럼 P점이 지금 이렇게 잡힐 텐데 이 점의 X좌표의 부호는 Y좌표의 부호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사인값의 부호는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분의 양수니까 그러면 셋 중 누구만 양수야? 사인만 양수예요. 자, 동경이 3, 3면을 위치해 볼게요. 음수겠죠? 그러면 사인 값은, 코사인 값은, 탄젠트 값은 이 돼서 누구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마지막으로 동경이 4, 3면에 위치하면 양수, 음수. 사인의 부호는, 코사인 부호는, 탄젠트 부호는 누구만? 코사인만. 그래서 사분면별로 삼각함수 중에 양수인 것들을 추려봤어.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얼사탄코로 외운다. 그래서 1, 3면에선 올 전부, 2, 3면에선 사인만, 3, 3면에선 탄젠트만, 4, 3면에선 코사인만을 줄여서 얼사탄코라고 할게. 논리가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얘들아 얼사탄코 잘 외우고 필요한 순간에는 한번 확인해봐. 헷갈리면 지금 외워. 얼사탄코. 자, 봐봐. 틈틈이 딴짓하고 알뜰해. 자, 봐봐. 얘들아, 두 개의 곱이 음수다라는 건 부호가 다르다고 해석하셔야 돼요. 다음 상황에서 세타가 동경이 몇 선면에 위치하는지를 체크해 볼게요.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부호가 달라. 그러면 얘만 양수 또는 얘만 양수라는 소리지. 그럼 몇 사 또는 몇 사야? 2사 또는 얼사탄 코야. 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똑같아. 그러면 양양이나 음음이란 소리지. 그러면 1사 또는 음이면 코사인만 양수라는 거거든. 그럼 몇 사야? 4사야. 그러니까 음이면 코사인만 양수내로 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얼사탄고 우리 양수로 외웠기 때문에 그렇게 변환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얘랑 얘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몇 살? 4, 3면에 동경이 위치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얘들아 이거랑 뭐 이런 거랑 같이 나오겠지? 이런 거랑 뭘로 바뀌어? 안의 제곱은? 안의 제곱은 뭘로 바뀌어? 안의 제곱은 일단 절대값으로 바뀌지. 내 표현을 수업을 들었으면 알아야지. 그러니까 처음이면 막막할 수 있는데 일단 너 사인 세타를 2번 곱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 알겠어? 왜 이렇게 안 쓰고? 각을 제곱한 것처럼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먼저 기호는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안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안의 제곱은 절대값으로 바뀌고 그러면 이런 조건이 있다면 얘가 어떻게 풀려야 되는 거야? 얼사탄코 반대로 풀리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3면별로 삼각함수의 부호까지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각함수 간의 관계를 해볼게. 얘들아 관계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돼. 자꾸 제목 좀 잘 읽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 뭐야? 그거야. 선생님이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할게. 제곱의 합이 1이다.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는 제곱의 합이 1이다야. 증명해볼게. 우리가 삼각 B에서는 증명이 됐는데 삼각 함수에서는 증명이 안 됐잖아. 증명해볼게. 저걸로 증명합시다. 사인 제곱 세타는 얘들아 R 제곱분의 Y 제곱이고 R 제곱분의 X 제곱이야. 그러면
r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지금 두 점 사이 거리가 이 거리가 얼마야 얘들아? r이지. 그래서 루트 x제곱 플러스 원점과의 거리가 r이야.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과 똑같아. 분모분자 똑같아졌으니까 1 돼버리는 거야. 괜찮아? 자, 두 번째 탄젠트를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하기. 5분의 뭐야? 증명해볼게. 탄젠트 세타는 정의에 의해서 x분의 y잖아. x 좌표분의 y 좌표지. 부모 문제를 r로 나눠. 그러면 얘가 코사인이고 얘가 사인이니까 바로 증명이 돼버렸죠. 자, 여기서 좀 파생시켜야 되거든. 첫 번째 거에서 파생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좀 라이트하게 파생을 시키면 얘들아 이 양을 해봐. 사인 제곱 세타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표현해봐. 1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 양 한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를 의식적으로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보여. 문제에서 이게 출현했으면 사인 제곱 세타네. 이게 보이려면 의식적으로 좀 많이 해봐야 돼.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야? 그럼 내가 상황에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야 될 상황이 있다면 얘를 얘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다음 변형이 너희가 조금 잘 안 되거든. 여기서 얘들아 이 등식의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 물론 코사인 세타가 0이 아닐 때만 할 수 있는 짓이지 이건.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얘가 뭘로 바뀌어? 탄젠트로 바뀌지. 얘는 1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눈 거니까 괜찮아? 나중에 이제 미적분 2로 넘어가면 얘가 시컨트라는 이름을 참 가지게 되는데 지금 2학년 때까지는 그걸 안 해 얘들아. 근데 2학년 때까지 그냥 이렇게 다뤄야 돼.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는 삼각함수 종류는 세 가지인 거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파생할게. 여기서 양변을 뭘로 나눈 거지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눴지. 그럼 뭘로 나눠보고 싶어?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보자. 뭐가 돼? 1 플러스 여기다 한번 해볼게.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는데 이거 얘들아 탄젠트의 역수의 제곱이지. 그래서 탄젠트의 제곱의 역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탄젠트의 제곱의 역수이다. 이렇게. 나 봐봐. 이거 타이틀이 뭐였어? 나 봐. 타이틀 뭐였어? 삼각함수 간의 관계식, 삼각함수 간의 관계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가지냐면 너희 삼각함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알면 나머지를 싹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인 값을 알아. 그럼 사인 값 알면 코사인 값 바로 나온 거지. 다만 뿔바로 나올 수 있어. 뭔 말이냐면 사인 값이 3분의 1이야. 코사인 얼마인지 대답해봐 라고 하면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가 1-9분의 1이니까 9분의 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로 t가 되는 거예요. 그 뿔마로 돼. 만약 하나로 결정 짓고 싶어? 그럼 아까 그 문자랑 연계하는 거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이런 식으로 해서 4분면을 정해주는 거야. 만약에 동경이 1,4분면이라면 뭘로 확정이야? 플러스로 4,4분면이라면 얼싸탄코 플러스 2,4분면이라면 3,4분면이라면 그러니까 4분면이 결정나면 확정이 나는 거고 만약에 4분면 결정이 안 나? 다 가능성이 열려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알게 해주는 건 말이야. 그래서 너희 삼각함수 중에 하나 알면 나머지도 다 나와. 지금 내가 사인 알았더니 코사인 구했지. 그럼 사인 알았어? 탄젠트도 구해봐. 라고 하면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냥 엿다가 때려 박으면 되겠지 얘들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은 사인이 이거니까 지금 제곱해서 역수 때리면 9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이 8이야. 그럼 탄젠트 제곱 세타는 8분의 1이고 탄젠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 되겠지 얘들아. 이제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용도보다는 사실 이게 나왔을 때 우리
저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코사인과 탄젠트를 잘 안 구하거든. 코사인은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기도 하는데 탄젠트를 굳이 이 공식을 써서 하진 않아 보통은. 보통은 이제 정의로 한다던가 아니면 정의를 이용한 어떤 기술로 한다던가 하거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그 의미보다도 너희가 이거 자체를 알아야 풀리는 문제가 존재해, 분명히. 이걸 알아야지만 뭐 이제 항이 되게 많이 더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이거 왜 불편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플러스 사인 제곱 2도 땡땡땡땡 사인 제곱 45도 분의 1 빼기 탄젠트 제곱 1도 분의 1 탄젠트 제곱 2도 분의 1 탄젠트 제곱 45도 분의 1 이거 구해봐 하면은 저거 안 보이면 사실상 안 풀려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를 떠올리지 못하면 한참 헤맨단 말이야. 그럼 저걸 이제 자꾸 외워놓은 사람은 이게 떠오르거든. 얘들아 여기서 이거 빼면 뭐야? 그냥 1이지. 그러니까 답은 그냥 45야 얘들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얘를 따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걸 외워도 이게 기억이 날랑말랑인데 외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아예 안 풀려버려. 그래서 중요한 애인데 우리 제니트에 지금 이 두 개가 없더라 얘들아. 이거 써놔라. 65페이지 삼각함 사이 관계 밑에다가 적어놓고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써놔 얘들아. 연두색도. 이거 말 나온 김에 이거 한번 하고 갈게. 얘들아 너 수학을 잘하려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사인 값이 3분의 1이라고 줬다고 쳐.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구하는 걸 봐야지 그걸까지 이제 경로를 이제 예상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코사인도 구할 수 있고 탄젠트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다라는 걸 바로 알아야 돼. 그걸로 이제 대략적인 문제풀이 계획을 잡아서 실행하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코사인 세타랑 탄젠 세타를 구해봐 라고 할 때 세타가 몇 삽이면 1수 있어. 1 또는 2사라고 해볼게 한번. 세타가 동경이. 그럼 얘는 뭐겠어 부호가 일단. 음수겠지. 얘는 부호가 일단 뭐겠어. 음수겠지.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정의로 해볼게. 그럼 얘들아 반지름을 1로 해볼게. 사인 값은 뭐랑 관련돼 있다? y좌표. 그래서 y좌표가 3분의 1인 점 찍어서 그냥 동경 그리시면 돼. 그래서 반지름을 1로 이렇게 잡으면 y좌표가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얘들아 당연히 여기서 두 점 사이 거리가 1이니까 이 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피타를 써도 되고 여기 1이죠. 이 길이가 얼마야? 3분의 1이지. 그럼 이 길이는 피타 쓰면은 1-9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8, 2루트 2 될 거란 말이야. 괜찮아? 이 점의 좌표는 그럼 뭐야? 이거야. 그러면 지금 반지름 1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바로 뭐가 돼버려? 코사인 값이 되는 코사인 값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가 돼버려. 탄젠트는 얘랑 얘 비율이지. 얘분의 얘 이자 이 직선의 기울기지. 그러면 뭐가 돼버려?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 돼버리는 거야. 얘 분의 얘니까 이거. 괜찮아? 이게 정의로 한 거. 지금 결과가 이거였어.
자, 두 번째, 각변환으로, 각변환 할 수가 없어. 관계를 이용해서 하는 거. 여기서 관계라고 하면 얘를 써줘야 되겠지? 그러면 9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코사인 제곱 세타는 9분의 8,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 2 뿔만데 2사라고 했으니까 마로 확정. 이렇게 하는 게 관계를 이용하는 거. 꽤 괜찮아 이것도. 그럼 탄젠트는 또 여기다가 때려박아? 여기다 때려박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를 써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 그러면 탄젠트 세타 구해봐 하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어디가 틀렸어? 분의 1 안 썼어? 이렇게. 얘도 그럼 뭐가 돼? 똑같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한 거야. 첫 번째는 정의, 두 번째는 삼각함수 간의 관계, 사이의 관계. 세 번째가 이거는 조금 원리랑은 좀 벗어나 있는데 제일 편해. 보통은 세 번째로 하거든, 선생님들은. 뭐냐면 삼각 B를 오히려 이용해 버리는 거야. 뭐냐면 세타가 지금 이렇게 둔각이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할 거면 이걸 쓰는 의미가 없거든. 그냥 세타를 그냥 예각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 뭐랄까 답은 맨날 맞는데 논리적으로 조금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야. 그러니까 사인은 얘를 기준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들아. 여기가 2루트 이겠지. 그럼 코사인 값은 일단 얼마겠어? 크기는 무조건 그거야. 근데 이제 세타가 몇 선면 있다 했어? 그럼 그 크기 확정하고 부호만 확정 이제 결정져 주면 돼. 얼사탄코로. 탄젠트 해봐. 그럼 뭐야? 2루트 분의 1이지. 근데 세타가 지금 몇 선면이래? 그럼 이제 마이너스 붙여야지. 이 테크닉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이거는 원리랑은 되게 동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왜를 찾으면 안 돼. 어떻게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방법이지에 주목해야 되는 거지. 이것의 원리가 뭐지? 라고 주목하면 헷갈려져 얘들아. 그냥 원리랑 동떨어진 테크닉이라서. 그래서 근데 보통 이렇게 가르치면 너희가 하도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잘 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고수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알고 있긴 해. 나 추후에는 일단은 정의랑 관계를 이용해서 하는 걸 조금 숙달을 시켜놔. 나중에는 결국 이걸 하게 돼 있긴 하는데. 자, 그래서 기본적인 삼각함수까지 했고 얘들아 삼각함수잖아. 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해? 그래프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것저것을 해볼 거야. 이것저것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하는 이것저것은 뭐야? 대소 이용하고 그럼 그러다가 정역 제한 걸어가지고 최대 최소하고 그러다가 방구등식을 활용하고 그럼 삼각 방구등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만의 특이한 활용인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 해서 이제 삼각함수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래프를 자세히 다뤄볼 거고 오늘은 삼각함수 정의했는데 사인 값은 누구랑 관련되어 있다? 저 전에 y 좌표랑 관련되어 있다. 관련 y좌표 다 하면 안 돼. 반지름 1이랑 근거가 없으니까 1이면 y좌표인 건데 코사인은 x 좌표랑 관련되어 있다. 탄젠트는 기울기야 그냥 그 자체가. 그래서 탄젠트 부호 한번 체크해 볼게. 자, 동경이 0도야. 탄젠트 값은 이직선의 기울기겠지? 얼마야? 0. 그러면 45도야. 이직선 기울기 얼마야? 1이겠지? 양수인데 1이겠지? 그러다 기울기 미친 듯이 커지다가 탄젠트 90도는 뭐야? 정의되지 않는다. 0은 이거예요. 정의되지 않는다. 이러면 탄젠트 기울기 부호가 뭐야? 음수. 그래서 양수이다가 음, 0이야, 여기 다시. 음이야. 그래서 양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리고 탄젠트 자체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성질이 생긴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디가 알파야? 저 사이가 여 사이였지? 이게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예요. 각이에요. 다시 질문할게.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예각은 뭐야? 알파야.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뭐야? 알파야.
지금은 똑같으니까 헷갈릴 게 없는데, 근데 우하향할 때 조금 조심해야 돼. 직선이 이렇게 우하향해.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여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예각은 여기 아니면 여기지. 그러니까 두 개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세요. 우하향할 때. 자, 근데 이 그림이든 이 직선의 기가 뭐가 돼버린다? 탄젠트 알파가 돼버리는 성질이 있다. 예를 들어서 증명은 안 할게.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60도야. 이 직선의 기울기 뭐다? 탄젠트 60도인 루트 3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 45도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다? 탄젠트 45도인 1이 된다. 30도다. 이 직선의 기울기 뭐다? 루트 3분의 1이 된다. 우하향 해보자. 120도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120도인 거야. 알겠지? 근데 탄젠트 120도가 이제 얘랑 관계 보이겠지? 이거 얼마겠어, 기울기? 아니, 탄젠트 120도가 마이너스 3이거든, 얘들아. 해보면. 뭐 정의로 하든, 각변환을 하든. 그러니까 너희 여기서 중요한 감각이 뭐냐면 60도랑 관련돼 있다, 이 감각이 중요한 거야. 자, 여기가 135도야. 그럼 몇 도랑 관련돼 있는 거야? 45도랑 관련돼 있는 거야. 여기 45도고 여기 45도고. 기울기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여기가 150도래. 몇 도랑 관련돼 있다? 30도랑 관련돼 있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예각이든 둔각이든 항상 성립해요. 중등 때는 예각으로만 나왔는데 고등 때는 둔각으로 나올 수 있어요.